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네요. 또 어렵게 또 시작되는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주 되돌아보면 참 우울했죠.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 새해 첫 거래일부터 주가가 떨어지더니 한 주간 글로벌 시가총액이 5천조 원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이것은 바로 독일의 GDP에 맞먹는 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한 6%가량 다우지수가 내렸고 나스닥 지수 한 7% 넘게 떨어졌습니다. 홍콩도 한 7% 넘게 하락했고 주범이었던 중국 증시는 1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많이 좀 어려웠었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원유도 한 12년의 최저치까지 밀려났고 또 엔화 같은 경우도 4개월 내에 최저 수준으로 또 떨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이 많이 요동을 치면서 닷컴 버블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는 그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도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이 문제고요. 위안화에 대한 그 우려감도 있고 중국의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 내부적인 또 이벤트들도 또 예정이 좀 돼 있는 그 가운데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오늘 밤부터 미국에서는 또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된다는 점도 역시 경계감을 표출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이 모두 호재성 재료는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번 한 주에 대해서도 우울한 전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10시 구간입니다.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오름세가 소폭이나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시 구간 시황센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 함께 하시죠. 네, 글로벌 증시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가 거의 1%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장 초반부터 이 수급적인 측면도 좋지 못했는데요.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76% 떨어지면서 1902.97포인트 기록합니다. 현재 다시 낙폭을 줄여가면서 1900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9시 구간 내내 계속 1800선대, 1900선대를 하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9시 30분에 1892.69포인트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낙폭을 줄여가면서 현재 1900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1903.3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코스피의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25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장 초반에 매도 우위를 보였었지만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52억 원 소폭 매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38억 원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하락하는 업종이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가장 하락하는 쪽은요, 철강 금속입니다. 1.8%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1.56% 빠집니다. 은행은 1.54% 하락, 증권이 1.49%, 보험이 1.43%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약세장 속에서도 전기가스 쪽 상승하고 있습니다. 1.35% 상승 흐름 보여주고요. 의약이 1.13% 오름세입니다. 운수창고가 0.7% 상승이고요. 기계와 섬유 의복도 소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하락세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한국전력은 현재 상승 흐름인데요. 한국전력이 1.2%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면서 55,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구간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한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9시 구간만 해도 굉장히 파란불이 켜져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었는데요. 현재는 아모레퍼시픽도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0.24% 상승하면서 41만 4천 원 기록하고요. 기아차도 역시 0.21% 소폭 오르면서 48,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하락세 유지하면서 1.62% 밀린 115만 2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0.73% 밀리면서 13만 5,500원 기록하고요. 삼성물산도 0.7% 소폭으로 하락세 나타냅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가장 낙폭이 깊습니다. 2.53% 떨어지면서 28,950원 기록하고요. 삼성생명도 거의 1% 가까이 떨어지면서 10만 4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매기가 쏠리는 부분 오늘도 역시나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역시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동아약품이 가장 시세가 좋습니다. 현재 9.92% 오르면서 9,640원 기록 중에 있고요. 동아ST가 6.21% 오른 17만 1,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바이오로직스 공장과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장 장 초반부터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현재는 다소 상승폭이 둔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3%대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13,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넬생명과학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 상승세 이어갑니다. 1.42% 오른 4,285원이고요. 대형주역과 삼진제약도 현재 4%대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또 매기가 쏠리는 부분 오늘장 음식료 쪽입니다. 음식료 쪽에서 이 장 초반부터 동반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역시 이 소비재 쪽으로 이 경기 방어 쪽으로 오늘장 매기가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샘표 식품이 3.42% 오른 48,400원 기록되고 있고요. 풀무원이 5.5% 오른 20만 1,500원 기록합니다. 크라운제가 장 초반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았었는데 현재는 1% 대 내로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0.49% 오른 62만 1,000원 기록하고요. 무학은 현재 보합권으로 전환, 빙그레도 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삼양식품은 3.56% 여전히 강세 유지하면서 27,650원 기록하고요. 그 외에도 롯데제과와 농심, CJ제일제당도 현재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장 이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인 셀트리온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셀트리온의 오늘 51주 신고가가 장중에 나왔고요. 시가총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FTA 승인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인데요. 오늘 또 증권가의 리포트가 그것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세히 리포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기다리던 문이 열리고 있다. 목표 주가는 11만 8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로 50%, 영업이익은 82%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램시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 부분이죠. 첫 미국 허가 항체 바이오시밀러에 높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주요 포인트로 뽑았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분기 실적 추정치입니다.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4%, 82% 성장한 1,502억 원과 57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실적의 가시성은 높아졌다면서 2016년부터의 실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볼까요?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허가 및 판매 시기를 예상한 표인데요. 미국 FDA는 2월 9일 관절염 관련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여기서 셀트리온의 램시마 허가 여부에 대한 그 안건이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문위원회 긍정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4월경 FDA의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램시마는 미국 FDA가 허가한 첫 항체 바이오시밀러로서 상당 기간 독점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지난 2014년 8월 허가 승인 신청 이후에 오랜 기다림이 현실화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주가 추이와 주요 경과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8천 원에서 11만 8천 원으로 상향한다면서 이는 램시마의 미국 허가 가능성 증대, 예상보다 빠른 램시마의 유럽과 일본 시장 침투,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할인율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램시마의 미국 FDA 승인
승인, 트룩시마에 이은 허주마 파이프라인의 가시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이슈를 해소하는 등 이런 점들로 인해서 셀트리온의 실적과 주가를 동시에 레벨업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도 업사이드가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016년 리스크는 없고 희망만 가득하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11만 8천 원으로 역시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램시마의 미국 FDA 허가와 판매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보유한 유일한 국내 업체로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포인트를 줬는데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주요 파이프라인입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상반기 안에 미국 FDA의 자문위원회의 권고와 판매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약 5조 원의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쟁사 대비로 3년 이상 축적된 임상과 처방 데이터를 가지고 글로벌 최대 제약업체가 마케팅하는 이 램시마의 미국 성공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글로벌 탑10 바이오 의약품 매출과 특허 만료 시기인데요. 자, 셀트리온도 한미약품 대비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램시마의 올 한 해 글로벌 수출액이 약 6천억 원에 육박하고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라는 점에서 램시마는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치료용 항체 신약도 3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한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보유하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의 바이오 약품을 가진 업체가 시장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주가 모멘텀은 좋을 수 있지만 적정 가치는 냉정하게. 목표 주가 9만 8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투자 의견은 보유로 유지했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는 아닌데요. 다소 좀 부정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리포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3분기부터 램시마의 미국 출시가 가능해서 램시마의 주당 가치를 21.6%로 상향한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치료용 항체 신약 CTP27이 차세대 독감 치료제지만 주당 순자산 가치는 크지가 않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시장 점유율 추이인데요. 내년 3분기 램시마가 미국에서 출시된다는 그 가정은 내년 상반기 내로 램시마의 미국 FDA 승인을 전제로 한다면서 램시마가 이미 EMA의 허가를 획득하였고 유럽 시장에서 침투율을 늘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셀트리온의 지난 10월 미국 FDA의 추가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램시마가 내년 2월로 잠정 결정된 FDA 관절염 자문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 FDA 승인은 내년 4분기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타미플루 연간 매출액 추이입니다. 타미플루의 부작용 리스크와 효능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CTP27과 같은 중화 항체 치료 분야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항체 의약품이 고가라는 점으로 인해 타겟 환자군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또 경쟁 파이프라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치료용 항체 신약의 순자산 가치를 크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램시마 및 트룩시마의 선진국 시장 선점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오늘 이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넘어선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 리포트 살펴봤는데요. 주가 보겠습니다. 지금 상승폭 살짝 더 키우려는 움직임 나오면서 3.01%의 상승 99,400원 선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닷새째 순매수, 기관도 동반 매수 기조 이어나가고 있고요. 주가는 10만 원 선을 향해 가면서 라운드 넘버를 오늘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램시마 판매 허가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음 달에 미국의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4월 정도에는 FDA의 승인을 예상을 증권가에서는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실적과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앞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전망에 목표 주가 상향 의견이 10만 원 이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의 움직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장의 움직임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코스피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 0.25% 상승하면서 684.2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분봉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장에서 상승 하락을 조금 오고 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승으로 포지션을 잡은 상황입니다. 9시 20분쯤에는 685.64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으로 좀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현재 68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 지금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1,94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나고요. 기관이 1,794억 원 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은 양의 매수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좀 전환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9% 오르면서 99,3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2.43% 상승하면서 11만 8천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JENM이 0.25% 오른 8만 1,000원을, 그리고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역시 코오롱생명과 이렇게 좀 제약 바이오 쪽으로 현재 매기가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 2.41% 강세 55만 7,300원 기록하는 상황이고요. 바이로메드가 2%대 강세 흐름, 로엔이 오늘장 흐름 좋습니다. 11%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와 코오롱생명과학도 상승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제약바이오 쪽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엔터와 컨텐츠 쪽으로도 매기가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그런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바로 카카오가 로엔의 지분을 양수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와 로엔 지금 모두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로엔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아까도 보셨지만 현재 10%대 넘게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8만 7천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웰메이드 예당도 오늘장 흐름 좋습니다. 3.82% 오르면서 2,990원 기록하고요. 큐브엔터도 1%대 강세, 덱스터가 2.66% 상승합니다. 키스트가 1.34% 상승하면서 3,410원을, 쇼박스와 제이콘텐트리도 1%대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3월물 지수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밀리고 있습니다. 1.03% 떨어진 231.4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죠. 네, 선물 시장 오늘장에서 개인이 팔고요. 외국인도 함께 동반해서 매도 우위가 나타납니다. 개인이 1,358계약, 외국인이 844계약 매도 흐름이고요.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2,141계약 매수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